실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의 꾸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50년 동안 똑같은 일상 수련을 이어간 17세기의 한 무사가 어떻게 의지력이 필요 없는 루틴을 만들어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깨지지 않는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똑같은 수련을 하고 기계와 같은 정확성으로 똑같은 일정을 따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월요일에 힘차게 시작했다가 목요일쯤 포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저 매일매일 묵묵히 해냅니다. 타협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의지력이 대단해. 타고난 인내심이 있는 거야.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해. 하지만 만약 끝까지 유지되는 루틴은 의지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루틴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루틴을 잘못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미야모토 무사시는 30살부터 62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똑같은 일상 루틴을 따랐습니다. 3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아플 때도, 여행 중일 때도, 심지어 삶이 무너져 내릴 때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루틴을 망가뜨리는 그 끔찍한 의지력 싸움 없이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는 오륜서라는 책에 자신의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를 끊임없는 수련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2번 다시 루틴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루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 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시고 아래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했던 루틴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은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고 댓글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깨달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라이언이라는 이름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33살에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어떤 루틴이든 2주 이상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었죠. 일주일 만에 끝난 아침 운동 루틴, 3일 만에 끝난 명상, 몇 페이지 읽고 덮어버린 독서 습관, 스트레스 받는 첫날에 무너진 건강식 식단, 바빠지자마자 끊겨버린 일기 쓰기까지. 패턴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일요일 밤, 의욕 충만, 월요일 아침, 강력한 실행, 화요일, 약간의 고비가 오지만 이겨냄, 수요일, 첫 번째, 내적 타협, 목요일, 루틴 한 번 빼먹음,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리고 그 월요일은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은 모든 생산성 시스템, 습관 추적 앱, 파트너와 함께하기, 비전 보드, 동기부여 영상, 보상 시스템까지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최대 2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어딘가 고장난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루틴을 만들지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절제력은 유전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에겐 그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계점은 어느 화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새로운 아침 루틴을 위해 오전 5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죠. 명상, 일기 쓰기, 운동, 건강한 아침 식사, 모든 장비도 사고, 공간도 꾸미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의 손은 스누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실시간으로 자신이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스스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아침 루틴을 시작했다가 포기한 17번째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그는 나는 왜 루틴을 지키지 못할까? 라고 검색하다가 무사의 수련법에 관한 토론 포럼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미야모토 무사시의 말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 루틴은 실패할 것이다. 아무런 생각이 필요 없는 루틴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이언은 밤을 새워 오륜서를 읽고 무사시의 실제 일상 수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루틴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시도했던 모든 루틴은 애초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무사시의 방법은 라이언이 시도했던 모든 것에 정반대였고 바로 그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챕터 2. 끊임없는 수련의 원칙. 미야모토 무사시는 1584년에 태어났습니다. 13살의 결투에서 첫 상대를 쓰러뜨렸죠. 13살부터 30살까지 그는 60번이 넘는 목숨을 건 결투를 벌였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살이 되던 해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투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경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지란 어떤 상황에서든 매일매일 완벽하게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틈없는 연속 수련이라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30살부터 62살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사시는 똑같은 일상 루틴을 따랐습니다. 동틀역의 기상, 2시간의 검술 수련, 걷기 명상, 병법 연구, 그림이나 서예, 다시 검술 수련, 해질녘의 취침, 32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일 때도, 아플 때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처럼 루틴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사시의 루틴은 의지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원칙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애초에 의지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련이 연속성을 가지면 그 자체로 영속된다. 단 하루라도 틈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 그러므로 빈틈이 생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련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라. 라이언은 이 글을 읽고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모든 루틴은 복잡하고 야심차고 완벽한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명상, 일기 쓰기, 운동, 독서, 건강한 아침 식사까지 90분이 걸리는 과정,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매일 아침 2시간의 완벽한 실행이 필요했으니까요. 무사시의 원칙은 정반대였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었죠. 라이언은 이것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아침 루틴 대신 딱 한 가지만 선택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푸시업 10개 하기. 50개도 아니고 본격적인 전신 운동도 아닌 그저 10개였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단순했죠. 첫째 날, 알람이 울립니다. 푸시업 10개, 끝. 둘째 날, 알람이 울립니다. 몸이 무겁지만 어차피 푸시업 10개니까, 끝. 셋째 날, 출장 중입니다. 호텔 방에서 푸시업 10개, 끝. 넷째 날, 잠을 설쳐 피곤합니다. 푸시업 10개, 끝.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루틴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에게 엄청난 절제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푸시업 10개는 너무나 단순해서 핑계를 찾는 것이 그냥 해버리는 것보다 더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19년 동안 습관 형성을 연구해온 하버드 대학교의 한 행동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루틴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성 때문입니다. 루틴이 여러 단계, 높은 동기부여 또는 완벽한 조건을 요구할 때 실패는 불가피해집니다. 루틴을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행동으로 축소할 때 유지율은 300에서 400%까지 증가합니다. 단순함이 바로 꾸준함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단순함이 단지 첫 번째 원칙일 뿐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죠. 챕터 3. 기초의 원칙. 푸시업 10개 루틴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라이언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루틴이 잘 유지되고 있었죠. 그는 이제 더 추가해야겠다, 더 크게 키워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상, 일기 쓰기, 단백질 쉐이크 마시기를 추가했습니다. 30초짜리 루틴이 4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루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좌절한 그는 다시 무사시의 글로 돌아갔고 자신이 놓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법에는 기초의 원칙이 있다. 기초 없는 건물은 무너진다. 기초 없는 루틴은 실패한다. 구조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기초를 다져야 한다. 무사시는 처음부터 완벽한 루틴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오직 검술 수련 하나로만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의식적이고 애쓸 필요가 없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습관이 되었을 때
걷기 명상을 추가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병법 연구를 추가했죠. 몇 년 후에는 예술 수련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가할 때는 항상 이전 단계가 완벽하게 내재화되어 유지하는데 0%의 의지력, 즉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게 된 후에만 가능했습니다. 위로 쌓아 올리기 전에 기초가 흔들림 없어야 했던 것입니다. 라이언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전체 건물을 다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초는 없고 야망만 가득했죠. 기초 없는 야망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는 다시 푸시업 10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0일 동안 오직 그것 하나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 확장하지도 않고 그것이 완전히 자동화될 때까지 기초를 다지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11차, 생각할 겨를도 없이 푸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일차, 몸이 먼저 알고 깨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21차, 푸시업을 빼먹으면 양치질을 안 한 것처럼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1차, 루틴은 더 이상 루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의 일상이 되었죠. 무의식적이고 애쓸 필요 없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일상이요. 그제야 그는 두 번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푸시업 후 60초 동안 가만히 있기. 명상도 아니고 그저 60초 동안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번에도 30일 동안 딱 그 두 가지만 했습니다. 푸시업 그리고 고요함.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동화될 때까지요. 그런 다음 세 번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책 2페이지 읽기. 역시 다른 추가 없이 30일을 보냈습니다. 6개월 후 라이언은 푸시업 10개, 60초의 고요함, 독서 2페이지, 물 한 잔, 목표 검토 5분이라는 아침 루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0분. 그리고 이것은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각 요소가 이전 요소가 완전히 기초로 자리 잡은 후에만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먼저, 구조는 그 다음이라는 무사시의 원칙이 통했던 것입니다. 16년 동안 행동구조학을 연구해온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각 습관이 무의식적인 단계에 도달한 후 다음 습관을 추가하는 순차적 습관 쌓기가 12개월 추적 관찰에서 80%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동시에 여러 습관을 형성하려는 시도는 성공률이 단 8%에 불과했습니다. 차이는 바로 기초에 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습관 하나를 구축한 다음 거기에 덧붙이세요. 절대 동시에 여러 습관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라이언이 발견한 가장 직관에 반하는 원칙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챕터 4. 단순함을 강점으로 삼는 원칙. 수련을 시작한 지 3개월째. 라이언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관찰했습니다. 그의 10분짜리 아침 루틴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이 2시간짜리 화려한 아침 루틴을 올리는 것을 볼 때면 왠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10분밖에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은 2시간이나 하잖아. 내가 게으른가 보다. 내가 덜 간절한가 보다. 그때 그는 단순함을 강점으로 삼는 무사시의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복잡한 준비가 필요한 무사는 상황이 단순할 때 실패할 것이다. 수련이 단순한 무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것이다. 복잡함은 강함을 가장한 나약함이다. 무사시의 루틴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검술 수련, 걷기, 연구, 창작, 취침,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의식도 완벽한 조건도 필요 없었고 실패할 만한 복잡함도 없었습니다. 라이언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시간짜리 아침 루틴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매달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글을 올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잡함은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단순함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10분짜리 루틴은 3개월 동안 단 한 번의 끊어짐 없이 살아남았으니까요. 그것은 그가 예전에 시도했던 어떤 복잡한 루틴보다 더 대단한 결과였습니다. 단순함은 나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함은 결코 깨지지 않는 강력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의 가르침은 더 깊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단순함은 영원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잡한 것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는 시작됩니다. 라이언의 한 동료가 자신의 새로운 루틴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 샤워를 하고
90분 동안 운동하고 명상, 감사 일기, 시각화, 확언, 일기 쓰기, 건강한 아침 식사까지 이 모든 걸 아침 8시 전에 끝내. 라이언이 물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유지하셨어요? 지금 3일째인데 기분이 아주 최고야. 라이언이 2주 후에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루틴은 8일째 되던 날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멋져 보이는 루틴은 실패합니다. 단순한 루틴만이 살아남으며 루틴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지표는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입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화려한 기술에 감탄하지 마라. 영원히 반복되는 흠결 없는 기본기에 감탄하라. 라이언은 자신의 루틴을 영원히 단순하게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언가 복잡한 것을 추가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추가하면 루틴이 깨질 확률이 높아질까? 만약 그렇다면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면 30일 동안 충분히 고민한 후에야 비로소 추가했습니다. 그의 루틴은 1년 동안 10분에서 15분 사이를 유지했고 결코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함은 복잡함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들, 즉 시간 부족, 에너지 부족, 변화하는 환경, 예기치 않은 사건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 장기적인 습관 유지를 연구해온 예일대학교의 한 행동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잡성은 실패의 지점들을 만들어냅니다. 단계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루틴이 깨질 기회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단순한 루틴은 5년 추적 관찰에서 70%의 유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8개 이상의 요소가 포함된 복잡한 루틴은 5% 미만의 유지율을 보였습니다. 단순함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라이언에게는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더 필요했습니다. 챕터 5. 부동의 원칙, 흔들림 없는 수련. 4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라이언은 첫 번째 진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겁니다. 라이언은 병원에서 3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면 부족, 극도의 스트레스, 일상의 완전한 붕괴. 예전의 라이언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선 당연히 루틴을 지킬 수 없어.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시작해야지. 하지만 그는 무사시의 부동의 원칙, 흔들림 없는 수련을 떠올렸습니다. 무사의 수련은 행운이나 재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상황이 완벽할 때는 누구나 수련할 수 있다. 진정한 고수는 상황이 최악일 때 비로소 수련한다. 그래서 라이언은 병원 화장실에서 루틴을 해냈습니다. 푸시업 10개,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60초의 고요함 유지하기, 의사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으로 책 2페이지 읽기.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간신히 흉내만 낸 수준이었죠. 하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빈틈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회복하셨고 라이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루틴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부동의 원칙을 실천했기 때문에 혼돈 속에서도 루틴이 깨지는 대신 그와 함께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라이언은 깨달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루틴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루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루틴을 깨버리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됩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수련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유지해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수련을 해내는 사람이다. 무사시는 가장 친한 친구를 땅에 묻은 날에도 검수를 수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에도 수련했습니다. 병이 들어 서 있기조차 힘든 날에도 수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그의 슬픔이나 건강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련 그 자체가 곧 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조건은 그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라이언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루틴은 그가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행 중이라면 벽을 짚고서라도 푸시업을 합니다. 아프면 침대에 누워서라도 합니다. 완전히 지쳐 쓰러질 것 같다면 10개 대신 5개라도 합니다. 삶이 무너져 내릴 것 같다면 주차장에서라도 합니다. 루틴은 언제나 계속되었습니다. 부동이란 수련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휘어질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17년 동안
회복 탄력성과 일관성을 연구해온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장기적인 루틴 유지의 가장 중요한 예측 지표는 동기부여나 절제력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통합이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루틴을 단순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라볼 때 유지율은 500%나 상승했습니다. 정체성은 의지력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흔들림 없게 만드는 마지막 원칙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챕터 6, 일기 1회의 원칙, 오직 이 순간뿐. 수련을 시작한 지 6개월째, 라이언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날은 루틴이 아주 수월하게 느껴졌지만 어떤 날은 짐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루틴인데 감정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무사시의 마지막 원칙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일기 1회, 평생에 단 한 번뿐인 만남. 매 순간은 고유하며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순간의 수련을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온전히 집중하여 행하라. 라이언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루틴이 버겁게 느껴지는 날, 그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영원히 이 루틴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없이 반복될 미래의 무게가 현재의 순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무사시는 가르쳤습니다. 내일의 수련을 생각하지 마라. 이 루틴을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수련에 집중하라. 이번 한 번, 그것으로 족하다. 라이언은 이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매일 푸시업을 해야 해라는 압도적인 생각 대신 나는 지금 푸시업을 하고 있어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결코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저 하나의 순간일 뿐이고 하나의 순간은 언제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틴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심리적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루틴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지금 수련할 뿐입니다. 한 번에 한순간씩 말이죠. 영원이란 그저 수많은 지금이 모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먼 여정을 생각하지 마라. 오직 지금 내딛는 한 걸음만 생각하라. 매 걸음이 완성되면 여정은 스스로 완성된다. 라이언은 이 원칙을 모든 것에 적용했습니다. 나는 평생 매일 2페이지씩 읽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2페이지를 읽고 있다로. 나는 남은 평생 동안 일찍 일어나야 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로. 나는 절대 빠지면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지금 수련하고 있다로 바꿨습니다. 루틴은 애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언제나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이라는 생각만이 무겁게 느껴질 뿐이며 영원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루틴을 영원히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루틴은 영원히 스스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영원은 지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신은 그 지금에 충실히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시간 심리학을 연구해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한 인지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미래지향적인 유지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의 실행 방식으로 생각을 바꿀 때 지속성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뇌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오직 지금에만 집중하는 것이 영원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영원함을 의식하는 것은 지금을 망치게 됩니다. 라이언은 완벽한 시스템을 찾아냈고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챕터 7, 완성된 시스템. 푸시업 10개로 시작한 지 1년 후 라이언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루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65일 연속으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질병, 여행, 위기, 피로, 스트레스를 모두 겪어내면서도 그의 루틴은 숨을 쉬는 것처럼 무의식적이고 애쓸 필요가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루틴은 여전히 단순했습니다. 푸시업 10개, 60초의 고요함, 독서 2페이지, 물 1잔, 목표 검토 5분, 총 소요 시간 10분. 하지만 그 10분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루틴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루틴이 그에게 증명해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정체성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작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때 여러분은 더 큰 약속도 지킬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매일매일 어김없이 자신을 위해 행동할 때 여러분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스스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라이언의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꾸준할 수 있어? 비결이 뭐야? 라이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루틴을 꾸준히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무사시의 방식을 따를 뿐이야. 5가지 원칙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수련, 절대 빼먹지 마라, 절대로. 단순함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기초의 원칙, 한 번에 하나의 습관만. 다음 것을 추가하기 전에 각 습관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보내라. 단순함을 강점으로 삼는 원칙, 루틴이 복잡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복잡함은 무너지고 단순함은 살아남는다. 부동의 원칙, 상황에 적응하되 결코 부러지지 마라. 아프면 수정해라. 여행 중이면 조정해라. 위기 상황이면 단순화해라. 하지만 절대 멈추지 마라. 일기일회의 원칙, 오직 이 순간뿐. 영원히 할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저 지금 수련해라. 지금이 모여 영원이 된다. 라이언은 이 방식을 사용해 수십 개의 다른 습관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독서, 매일 걷기, 주간 계획 세우기, 월간 목표 점검하기. 각각의 습관들이 무사시의 방식대로 세워졌습니다. 단순하게, 기초부터 연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현재에 집중하면서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루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라이언이라는 사람 자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작하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누구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무사시는 생의 마지막 무렵에 이렇게 썼습니다. 길은 수련 안에 있고 수련이 곧 길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라이언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삶은 루틴을 가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 자체가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수련이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일치할 때 여러분은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챕터 8. 의지력의 진실. 라이언이 깨달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의지력은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실패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루틴에 의지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사시는 단 한 번도 의지력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행동보다 올바른 행동을 더 쉽게 만드는 구조, 포기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구조, 수련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구조를 말입니다. 의지력을 필요로 하는 루틴은 실패하는 루틴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고 언젠가는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지력이 고갈되면 루틴도 깨집니다. 하지만 무사시의 원칙 위에 세워진 루틴은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단순해서 안 하려고 핑계를 찾는 것보다 그냥 해버리는 게 더 쉽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기초라서 빼먹으면 숨을 참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연속적이라서 흐름을 깨는 것이 마치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나 확고해서 주변 상황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이언의 10분짜리 아침 루틴은 첫 한 달이 지난 후부터는 어떠한 의지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되었죠. 심장이 뛰는 것처럼, 폐가 숨을 쉬는 것처럼 무의식적이고 수월하며 불가피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사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초보자보다 의지력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고수는 의지력이 필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절제력을 가졌구나.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좋은 구조를 가졌을 뿐입니다. 절제력이란 당신의 구조가 엉망일 때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의지력을 기르려고 애쓰지 마세요. 구조를 만드십시오. 올바른 구조는 인내심을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21년 동안 자기 조절을 연구해온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장기적인 행동 변화의 성공은 의지력 점수와 아주 미미한 상관관계만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오히려 환경 설계 및 루틴의 구조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죠. 5년 이상 행동을 유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행동이 자동적으로 느껴지고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으며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입니다. 의지력이 아닙니다. 챕터 9. 앞으로 나아갈 길. 무사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에서 4주차. 기초 확립. 끊임없는 수련과 기초의 원칙. 세 가지가 아닌 단 하나의 행동을 선택하세요. 첫째,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단순하게 만드세요. 푸시업 10개, 2페이지 읽기, 60초 고요히 있기, 물 한 잔 마시기처럼요. 둘째, 매일매일 하세요. 틈도 없고 예외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계기를 만드세요. 환경적 구조를 만드십시오. 달력에 X 표시를 하며 기록하세요. P, 시각적인 연속성이 심리적 연속성을 만들어냅니다. 5주차에서 8주차, 기초 강화, 단순함과 부동의 원칙, 행동을 계속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더 확장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십시오. 방해 요소가 있어도 수련을 이어나가세요. 여행 중이신가요? 호텔에서 하세요. 아프신가요? 수정된 버전으로 하세요. 바쁘신가요? 그래도 하세요. 목표는 이 루틴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변해도 루틴은 계속됩니다. 9주차에서 12주차. 두 번째 요소 추가. 60일 동안 완벽하게 실행한 후에만 하나의 요소를 더 추가하세요. 두 번째 요소 역시 첫 번째만큼 단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를 고려하기 전까지 두 가지를 모두 30일 동안 계속 유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원칙들을 삶 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절대 틈을 허용하지 마라. 단 한 번의 끊어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이전 요소가 완전히 자동화된 후에만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라. 단순함을 지켜라. 복잡함은 매혹적이지만 치명적이다. 상황에 적응하되 절대 부러지지 마라. 수정하되 결코 멈추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 딱 이 순간, 이번 한 번만 생각하라. 영원한 미래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루틴, 완벽한 아침 루틴, 철저한 저녁 수련, 꾸준한 매일의 습관,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사시의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한 행동 하나로 시작하세요. 30일 동안 단 하루의 빈틈없이 실천하세요. 그 다음 요소를 추가하고 반복하세요. 1년 후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절대 깨지지 않는 루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19년 동안 습관 형성을 연구해온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연구원이 메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순차적 단순화 원칙을 사용하여 구축된 루틴은 5년 후 추적 관찰에서 73%의 유지율을 보인 반면 복잡하게 동시에 여러 습관을 만들려고 한 경우는 단 4%만 유지되었습니다. 차이는 구조에 있습니다. 단순하고 순차적이며 연속적인 구조가 영구적인 행동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3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의 루틴을 따랐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심오한 병법의 지혜를 글로 남기고 62살의 동굴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러했습니다. 내 삶의 후회는 없다. 완벽하고 끊임없는 수련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초인적인 절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절제력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동굴에 들어가거나 검수를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루틴, 꾸준함, 그리고 흔들림 없는 수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했던 모든 루틴은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야심차고 완벽한 조건에 의존하며 애초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사시의 방법은 다릅니다. 단순하고 기초가 단단하며 끊임없고 확고부동하며 현재에 집중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루틴과 꾸준함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여러분이 실천할 단 하나의 단순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적어보세요. 단 하나의 행동, 구체적이고 단순하며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을 말이죠. 공개적인 약속이 의도를 행동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더 나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무사시의 방식은 여러분이 실제로 지켜낼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포기를 멈추고 계속 나아갈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당신만의 행동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빈틈없이 수련을 이어가십시오. 이제 당신을 만들어갈 당신만의 루틴을 세우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